내가 완성품을 가지고 그 완성품으로 투자를 하겠다? 틀린 생각이 돼버립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원자재. 그 원자재가 뭐겠습니까? 땅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 땅 사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좋은 입지에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 추진해서 분양할 만한, 그러니까 정비사업 예정지에다가 땅 사놓으란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단지 분석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되자마자 가격이 선 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서쪽으로는 상도 14구역과 15구역, 신통기의 쿠보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14, 15구역이 완료만 된다면 아파트 촌으로서 기능을 담당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임장 가보신다면 주변 지역이 전부 노후된 단독 혹은 다세대 위주의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뒤쪽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 편이죠. 국사봉으로 가는 이쪽 길이 한 10도에서 15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뒤쪽 길은. 그래서 경사가 좀 상당히 심한 편이고, 또 역과의 거리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신대방상거리역도 있고요. 장승배기역, 상도역, 이런 역들이 7호선 역들이죠. 7호선 역과 거리가 한 1.5에서 2km 정도 나다 보니까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도보로 이동하기보다는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역과의 연계성이 좋으실 것 같고, 물론 앞으로 서부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입지에 서부선 역사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7호선을 통한 강남 출퇴근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의도나 용산 같은 주요 업무시설과의 연계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코로나 이후에 중저가 지역의 상승을 굉장히 거세게 주도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죠. 동작구 일대.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배후 주거지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사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 단지는 세대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771세대고 지하 5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총 10개 동이 지어지는 사업지입니다. 과거에 상도 11구역 재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전체 사업 부지가 시행사로 통매가게 됐고요. 또 사업자 교체 소송 과정을 또 거치면서 후분양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입주 예정 시기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이 2023년 8월이니까 불과 한 6개월 안에 입주까지 다다를 예정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주택형들도 가장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평형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작은 5구부터 8사까지 전부 다 국민평형 이하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8월 16일 오늘 기준이고요. 특별공급 청약은 9월 4일, 9월 5일에는 1순위, 6일에는 2순위 청약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9월 중순 12일에 당첨자가 발표가 되고, 계약은 추석 연휴 전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세부 평형대별 평면 구조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평형 구조 같은 경우는 5구는 A와 B, 그리고 74A, 84 같은 경우는 A, B, C 세 가지의 평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모델하우스에는 5구의 A와 84는 A, B 이 세 가지 타입이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델하우스를 직접 가보시진 못해도 이 모델하우스 한 번씩 체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 검색창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검색을 하신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세대 안내, 그 아래 이 모델하우스 클릭을 하시면 59A와 84AB 세 가지 타입에 대한 모델하우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A부터 간단하게만 보시자면, 일단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죽는 공간들도 많이 없고요. 다만 이제 현관 부분 중문 설치 안 되고 좀 좁다, 이런 의견들이 간혹가다 보이시더라고요. 또 나머지는 크게 모자랄 것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는 1군 시공사에서 시공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5구 타입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공간 구조를 방 3개, 화장실 2개로 뽑다 보니까 주방이라던가 이런 거실, 그러니까 공용 부분들이 조금씩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84 타입인데요. 84 타입은 이 모델하우스로만 보더라도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실이나 주방이 상당히 쾌적하게 넓어 보이고요. 또 발코니나 수납 공간들도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59보다는 84짜리를 훨씬 더 선호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같은 경우는 현재 A와 B 두 가지 타입의 모델하우스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청약 넣으셔서 내가 거주하시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가보시면 제일 좋고요. 가보시지 못하더라도 이 모델하우스는 꼭 방문하셔서 그 구조와 타입 꼭 체크해 보시고 나서 청약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분양가 한번 봐야겠죠. 맨 왼쪽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입니다. 자, 전용 5구부터 보면요. 전용 5구짜리 분양가가 10억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다가 확장이니 발코니니 확장이나 옵션 같은 거 추가하면 한 10억 중반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전용 74는 12억대 중후반, 그리고 84가 대박인데요. 84는 거의 14억에 근접을 해 있습니다. 자, 84A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플러스 확장 및 옵션 하게 되면 14억을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최근에 핫했던 분양 단지들 가격대들을 한번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2023년 6월 30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청량리 7구역이죠.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전용 5구짜리 분양가가 8억 중반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 보신다면 청량리보다는 2억가량이 더 비싼 분양가다. 딱 봐도 아시겠죠? 다음으로 굉장히 핫했었던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7월 21일에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고요. 전용 여기는 5구가 없고요. 84짜리 보시면 84 분양가가 13억 초반대부터 14억 후반대까지 있으니까 한 14억 중반에서 15억 정도로 봐야겠죠? 자, 해당 분양가와 지금 오늘 분양하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억 정도 더 싼 분양가다. 다만 입지를 같이 보게 됐을 때는 싸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약 진행 중인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용 5구가 라그란데가 9억이 채 안 됐거든요. 8억 후반대. 그리고 전용 84가 11억 정도 수준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전용 5구로 봤을 때도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더 비싸고요. 전용 84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차이가 더 심하죠. 약 2억 이상이 더 비싼 상황입니다.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두 단지 간의 이런 입지적인 격차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문동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분양가로 봤을 때는 그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의 분양가가 지금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폭리 아니냐, 거기다가 호구 모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청약 조건 체크하면서 가격 논의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4년 3월 입주 예정, 그러니까 후분양 단지라는 뜻이겠죠. 한 6개월 뒤에 입주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매 제한은 1년으로 걸려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없는 그런 분양이다.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현재 조정 지역과 규제 지역들이 대부분 다 해제가 됐죠.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그런 단지들이 현재 분상제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그런 단지들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됐다는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와 세트로 적용됐었던 실거주 의무도 해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잔금 시에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쳐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세팅을 해놓은 것을 보면 계약금 10%를 걸고 중도금 30%, 그러니까 합쳐서 40% 정도 가량이 되겠죠. 거기다가 잔금을 60%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평형대별로 현금 얼마 필요하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전용 5구는 분양가 대비해서 한 4억에서 4억 5천가량의 현금이 있으면 전세 끼고서 잔금 칠 수 있다. 또 전용 74는 5억가량의 현금, 전용 84는 분양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5억 5천에서 6억 정도의 현금은 있어야 중도금까지 치르고 내가 대출이나 전세를 이용해서 잔금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스케줄과는 별도로 청약 넣을 만한 매력이 있는 가격이냐,
이 부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분양했었던 여러 분양가들과 비교를 해봤었는데 주변 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와도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도역 역세권인 상도 더샵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전용 5구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된 금액 선이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1개월 평균 같은 경우는 10억 한 500 정도 거래가 됐고 또 이제 호가는 한 11억대 정도 수준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분석한 클라베뉴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5구짜리가 한 10억 2,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도 더샵과 비교해서도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금액대로 분양을 하고 있다. 다만 상도 더샵이 연차가 17년 차가 돼가는 구축에 근접한 아파트긴 하지만 입지는 훨씬 더 우위에 있으면서 해당 단지가 경사도라던가 단지 규모 같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단지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격적으로 안전마진 글쎄 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또 84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84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되는 거래 금액이 12억대 중반대 후반대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했었던 클라베뉴 분양가는 거의 13억 후반대 정도가 평균 분양가였죠. 그러면 가격적으로 굉장한 매력이 있느냐? 일단 구축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축급 단지와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단지 규모는 950여 세대입니다. 작지 않고요. 해당 단지가 현재 거래되는 금액선이 11억대 초중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양 예정 단지 10억대 초반대였죠. 10억 2, 3천 정도.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억 정도 차이는 발생을 한다. 다만 입지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단지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84짜리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최근 거래되는 금액대와 오늘 분석한 클라베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84짜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금액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비교해 봤을 때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격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분석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안전마진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서울 각지에서 분양한 분양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또 해당 인근 지역에서 현재 거래되는 신축급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분양하는 분양가는 안전마진이 보장될 정도로 저렴한 분양가는 결코 아니다. 다만 장점도 있겠죠. 장점은 입주 예정까지 불과 6개월 남은 그런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신축을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빨리 입주할 만한 분양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잔금 스케줄이 잔금이 60%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 및 실거주 의무가 해제된 분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잘 맞추게 된다면 잔금 치르는 데까지는 대출 고민 없이 문제없이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장단점까지 한번 봤는데 자, 그렇다면 실수요자분들 이거 청약 넣을 필요 하나 없는 그런 분양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정도 분양가면 시공사들 완전히 이거 폭리 취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용 수익 구조에 기반한 정비 사업지들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제가 평당 공사비 400만 원대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가 들려오냐면 평당 공사비가 850만 원인데도 시공사들이 참여를 안 한다. 입찰 참여를 안 해서 다시 한번 수의계약으로 뭐 진행하고 이러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통장 열심히 10만원씩 넣으면서 청약 고대하셨던 분들 앞으로는 분양가가 그럼 얼마나 저렴해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청약의 종류가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간택지에서 하는 분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택지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이 있겠죠.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가 현재 거의 대부분 다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용 부분 전부 다 수분양자들한테 전가해서 가격 날아가는 거 이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택지는 과연 얼마나 저렴할까? 자, 공공택지는 공공에서 택지 개발을 해서 민간 시공사한테 그 부지를 입찰을 때려서 그 부지 낙찰받은 시공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택지 분양을 얼마에 하냐면 평당 150만 원 보상해줘 놓고 평당 1,500만 원씩 분양을 때리고 있어요. 자,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평당 한 400~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짜면 무지하게 저렴하게 분양할 수가 있겠지만, LH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사실은 택지 조성 비용을 너무 과대하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민간이건 공공이건 인플레가 좀 잦아들더라도 가격이,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집값 상승을 또다시 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미련하게 계속 청약 부으면서 높아지는 분양가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요, 내가 완성품을 가지고 그 완성품으로 투자를 하겠다? 틀린 생각이 돼버립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원자재. 그 원자재가 뭐겠습니까? 땅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 땅 사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좋은 입지에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 추진해서 분양할 만한, 그러니까 정비사업 예정지에다가 땅 사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땅 어떻게 사냐? 재개발 지분을 살 수도 있고요. 그 지분이란 얘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에다가도 토지를 통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투자를 해야지만 분양가 상승을 내 편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 즉 조합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양가가 높아진 부분에 대한 이익을 조합원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계속 분양장 들여다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입주권 투자에서 사업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거에는 한참 못 미치실 거다. 여기까지 오늘 청약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주인으로 참여는 하고 싶은데 어느 사업지에다가 주인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기존 입주권 사는 거 피 얹어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별 재미없다. 예정지 잘 찾아서 들어가야 돈 되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나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참석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미리 예약하시고 저와 좋은 전략 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